윤 대통령은 구속이 됐지만 헌정사상 처음 있는 현직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구속영장의 발부 과정이 적법했느냐, 적절했느냐 이를 둘러싼 논란과 시비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사유를 단 15자로만 설명한 거,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가원수를 구속하는 일이라면 그에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국민한테 충분히 내놓는 게 법관의 당연한 임무이고 책임일 텐데 달랑 15자만 밝힌 거,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그를 당선시킨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그런 핵심 이유입니다. 또 구속기각 사유가 600자 분량이나 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와는 물론이고요. 이전 전직 대통령 영장 발부 때와도 크게 비교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입니다. 영장 심사는 전날인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50분에 걸쳐 진행이 됐고, 법원은 어제 오전 2시 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런데 차 판사가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단 15글자가 전부였습니다. 물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 포고령 발령 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예상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긴 했지만 또 다른 법조계 일각에선 함께 계엄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공범들의 진술 등 이미 증거의 대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관련해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은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리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고 그날의 당직 판사가 맡아서 진행한 점, 이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주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울중앙지법 같은 그런 법원 말고 다른 법원은 이 내규를 통해서 주말에 접수한 영장은 당직 판사가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어떻든 과거 주요 정치인의 영장 발부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짧은 영장 발부 사유,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 과거 공개된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도 이번처럼 짧은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2017년 3월 법원은 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을 하면서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서 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이 상당성이 인정된다는 이 35자 사유를 댔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요, 이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밝혔는데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 그런 이유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 야당 대표, 현직의 대표라는 그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법원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법원이 현직 대통령한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당 아주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어제 오늘 여당에서는 이 현직 대통령에게도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혐의가 있었던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도주 가능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에서 나온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단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라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야당 대표로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구속까지 시킬 수는 없다, 이런 판단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중대성이 완전히 다른 거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오라는데 불응한 적이 있습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임명한 그 관료들이 다 현직에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증거인멸에 있어서도 정도의 차이는 이재명 대표하고 현격히 다른 거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의 접견 금지 조치 이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이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사유이기도 하죠. 그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해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면회까지 제한해버린 겁니다. 여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조치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가 구속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을 제외한 부인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의 가족과 외부 인사들은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없고요. 이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이런 조치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접견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소환에 불응하고 조사를 거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 한 법조인은 조선일보에 수사 대상이 아닌 가족들은 증거인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가족까지 접견을 막은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요, 오늘 자신의 SNS에 이 공수처의 외부인 접견 금지는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눈과 귀, 생각할 자유까지 막으면 안 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석 변호사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국회의 일방적 탄핵 소추로 지금 권한이 정지돼 있긴 하지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했고요. 또 복직할 때를 대비를 했을 때 권한 정지 기간 중의 행동이나 정보 접근 반경을 과잉 억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는 국익면에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어제 새벽 3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자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는데 그 핵심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를 둘러싸고서 지금 특히 여당, 그다음에 법조계 일각에서 크게 두 가지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들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15자. 이게 지금 현직 대통령,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그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하면서 이게 과연 법관이 충분하게 국민한테 그 사유를 설명한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를 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증거인멸 사유를 들었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듯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을 했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부장판사는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야당 대표 못지않게 현직 대통령도 정치적인 위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배려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현직 대통령한테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를 댔다. 이것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어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논평해 주시죠. 일단 이 차은경 판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만약에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버리거나 혹은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탈퇴하거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증거인멸로 바로 거의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고민은 많았겠지만 결국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조사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자꾸 비교를 하는데 저는 전직 대통령과의 비교는 타당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비교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의 어떤 파장면에서도 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법원이 검사처럼 동일체 원칙은 적용되는 곳은 아닙니다. 판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이 판사에 따라서 너무나 형평의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때 이런 제1야당 대표의 어떤 공적 지위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전에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측면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미 다 재판에 넘어가 있어요. 물론 대통령이 지금 관저라는 게 군사보호지역이어서 거기에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했던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 보면 막강한 입법권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방탄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괜찮고, 자, 지금 이미 관련자들이 전부 다 기소가 돼 있고 이미 증거가 다 확보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라는 정말 국가의 원수의 자격이지 않습니까? 물론 직무가 정지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그에 대해서 한 줄짜리로 저렇게 간단하게 증거인멸을 이야기를 했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